일본 일주 네 번째 여행지 효고현 여행을 시작합니다. 첫 번째 목적지는 일본을 대표하는 성 히메지성입니다. 히메지성에 도착하자마자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온 건 넓은 해저였어요. 오카야마 성의 해저도 규모가 크다고 생각했는데 히메지성은 그보다 훨씬 더 웅장한 모습이었어요. 다리를 건너 성문을 통과하자 푸른 잔디 너머로 히메지성이 한눈에 들어왔어요. 지금까지 많은 일본의 성을 봤지만 히메지성을 보며 성이 이렇게 우아할 수도 있구나라는 생각이 처음 들었어요. 히메지성은 보는 방향마다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주어서 걷는 내내 새로운 풍경을 만나는 기분이었어요. 가까이 다가갈수록 섬세한 외관과 웅장한 규모가 더욱 돋보였고 왜 일본에서 가장 아름다운 성으로 손꼽히는지 직접 느낄 수 있었어요. 가장 먼저 히메지성의 중심인 천수각부터 둘러보았어요. 은은한 조명이 있는 이 공간은 여러 개의 공간으로 나뉘어 있었는데 당시 무기와 군수품 등을 보관하던 곳으로 사용되었다고 해요. 각층 가장자리에는 창문이 있어 바깥 풍경을 감상하며 천천히 둘러볼 수 있었어요. 삼각형 모양의 박공실은 지붕 안쪽을 통해 작은 천수각과 연결되는 구조로 당시의 건축 기술을 볼 수 있는 흥미로운 공간이었어요. 천수각 최상층에는 쇠창이 설치되어 있어서 시야가 가려져 아쉬웠어요. 천수각을 내려오다 보면 3층 내 모서리에 숨겨진 매복실을 볼 수 있어요. 병사들이 몸을 숨겨 기습 공격을 하던 곳이라고 하니 신기했어요. 무기 선반에는 전투에 대비해 바로 사용할 수 있도록 무기를 보관해 두었다고 해요. 창과 소총이 함께 전시되어 있어 흥미롭게 둘러볼 수 있었어요. 히메지성의 목조뼈들을 축소한 모형도 전시되어 있어서 성이 어떤 구조로 지어졌는지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됐어요. 아래층으로 내려오니 천수각에서는 제대로 보지 못했던 풍경이 한눈에 들어와 아름답게 감상할 수 있었어요. 밖으로 나와 멀리서 바라본 히메지성이 가장 아름답게 느껴졌어요. 새하얀 성벽과 우아한 지붕이 어우러진 모습은 왜 일본 최고의 성으로 불리는지 실감하게 했어요. 성 밖은 초록빛으로 가득해 산책하듯 들러보기 좋았어요. 혼수각을 먼저 둘러봤지만 실제 관람 동선에서는 천수각으로 향하기 전에 이 회랑을 먼저 지나게 돼요. 내부에 들어오니 길게 이어진 나무 마루를 따라 천천히 걸으며 회랑의 고즈넉한 분위기를 느낄 수 있었어요. 회랑의 창문에서는 해자와 히메지 시내가 한눈에 내려다 보였어요. 천수각이 화려하고 웅장한 아름다움을 보여준다면 회랑은 소박하면서도 절제된 매력이 느껴졌어요. 회랑에서 바라본 히메지성이 아름다웠어요. 히메지성을 나와 오른쪽 해자를 따라 5분 정도 걸으면 고코엔이 나와요. 고코엔은 9개의 테마 정원으로 이루어진 아름다운 일본식 정원이에요. 안으로 들어서자 초록빛 식물과 작은 폭포 등이 어우러진 풍경이 펼쳐졌고 고즈넉한 분위기에 마음이 편안해졌어요. 내부에는 화려한 색감과 아름다운 무늬가 어우러진 기모노가 전시되어 있었는데 우아한 분위기가 인상적이었어요. 나무길을 따라 들어가자 초록빛 식물과 물소리가 어우러진 정원이 펼쳐졌고 양쪽으로 아름다운 풍경을 감상할 수 있었어요. 고코엔에서 가장 먼저 만나게 되는 곳은 오야시키 정원이에요. 고코엔에서 가장 큰 정원으로 연못에는 화려한 인물이 여유롭게 헤엄치고 있었어요. 작은 폭포가 흐르는 풍경 덕분에 시원한 기분이 들었어요. 에도 시대에 재배하던 원예식물을 심어놓은 전통 식물 정원이에요. 5월 중순이라 꽃은 많지 않았지만 다양한 모종이 대규모로 재배되고 있었어요.
내부로 들어오면 통유리 너머로 펼쳐진 정원을 바라보며 말차를 즐길 수 있어요. 말차는 색이 진했지만 생각보다 떫거나 쓰지 않았고 더운 날씨였지만 마시고 나니 속이 편안해졌어요. 화과자는 부드럽고 은은한 단맛으로 말차와 잘 어울렸어요. 정원에 들어서자 물소리와 함께 흐르는 물길, 식물과 암석이 조화를 이루며 아름다운 풍경을 만들어냈어요. 이외에도 꽃정원, 대나무정원, 소나무정원을 둘러볼 수 있었어요. 히메지 여행을 마치고 다음 여행지인 고베로 이동했어요. 이날은 고베 포트와 가까운 고베 포트타워 호텔에서 숙박했는데 다양한 부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어서 만족스러웠어요. 산노미야 역에서 호텔까지 무료 셔틀버스, 탄산칼슘 온천 대욕장 무료 이용, 해피아워에는 하이볼과 음료부를 제공, 맥주는 한 잔 100엔에 이용할 수 있어요. 세미더블 객실인데 24인치 캐리어를 펼쳐도 충분한 공간이었어요. 객실은 호텔 외관과 편의시설에 비해 연식이 느껴졌지만 청결하게 잘 관리되어 있었어요. 침대와 매트리스가 편안했고 실내복도 제공돼 편하게 이용할 수 있어요. 객실에는 TV, 드라이기, 전기주전자, 미니 냉장고 등이 갖춰져 있었는데 생수는 제공되지 않았어요. 고베 포트타워 호텔 13층에 위치한 레스토랑 앤 바인데 고베 포트의 야경을 한눈에 감상할 수 있었어요. 제철 흰살 생선 카르파초를 주문했는데 숙성된 흰살 생선이 정말 맛있었어요. 고베 포트 야경이 너무 아름다워 밤이 늦었지만 포트타워 주변을 잠시 걸었어요. 파란 조명으로 물든 고베 포트타워가 아름답게 느껴졌어요. 길 건너편에 있는 배의 녹과 파도를 형상한 해양박물관도 아름다웠어요. 타워 주변 산책로를 걸으며 유람선과 불빛에 반짝이는 야경, 모자이크 대관람차도 감상하며 고베에서의 아름다운 밤을 마무리했어요. 다음날 오랜 역사를 가진 니시무라 커피 본점에 조식을 먹으러 왔어요. 유럽풍 건물과 고풍스러운 인테리어가 인상적인 곳이에요. 가성비 좋은 서양식 조식으로 유명한 곳이라 기대하며 방문했어요. 사라다 세트를 주문했는데 스크램블 에그와 햄이 올라간 바게트는 조금 아쉬웠어요. 오랜 역사를 가진 커피 전문점 덕에 커피는 구수하면서도 부드러워 맛있었어요. 밀양으로 연결된 케이블카는 클래식한 분위기가 매력적이었어요. 로코 케이블시타역에서 출발해 종착지인 로코 산조역까지 약 10분이면 도착해요. 아름다운 풍경 덕분에 10분의 운행 시간이 정말 짧게 느껴졌어요. 철길을 따라 달리며 터널과 트로피 숲, 반대편에서 내려오는 케이블카를 보는 재미가 있었어요. 내려올 때는 바다까지 보여 산과 바다가 어우러진 풍경이 더욱 아름다웠어요. 로코 산조역에서 나오면 바로 덴란 전망대가 있어요. 일본 야경 우산으로 선정된 곳으로 하늘과 바다의 경계가 흐려 보여 비현실적 풍경이 너무 아름다웠어요. 고베에서 유명한 고베규를 먹기 위해 방문했어요. 고베 기프 텐더 스테이크 런치 세트를 주문했는데 밥, 미소장국 샐러드, 오늘 함께 나와요. 눈앞에서 고기와 채소를 직접 구워주셨는데 고기는 부드럽고 고소해 입에서 살살 녹는 듯했어요. 숙주와 청경채는 아삭한 식감이 좋았고 마늘 플레이버도 맛있었어요. 외국인 무역상과 외교관들이 살던 서양식 저택거리 기타노 이진칸을 방문했어요. 가장 먼저 지붕 위 닭 모양의 풍향이가 있는 카자미 도리노 야카타를 둘러봤어요. 독일인 무역상 토마스의 저택이었는데 접실과 침실 등 당시 생활 공간을 둘러볼 수 있었어요.
하자미도리노 야카타 바로 옆에 있어 함께 둘러보기 좋았어요. 미국 총영사 헌터 샤프의 저택이었는데 규모가 크고 볼거리가 많았어요. 차분한 인테리어와 큰 창 너머의 초록빛 풍경이 아름다운 저택이에요. 생의 욕실과 아이방은 인테리어가 예뻐 기억에 남았고 당시 미국식 생활 모습을 엿볼 수 있었어요. 2층 테라스에서는 유리창 너머로 고베 신화를 감상할 수 있었어요. 건물 앞에 놓인 남학신이 네덜란드 분위기를 느끼게 해주었어요. 네덜란드 총영사저택으로 사용되었던 건물이에요. 붉은색 가구와 카펫, 커튼으로 꾸며진 내부는 색다른 분위기였고 곳곳에 놓인 소품들이 공간의 분위기를 더해주어 구경하는 재미가 있었어요. 내부에 조향시도 있으니 향 만들기에 관심 있다면 한번 체험해보세요. 마지막으로 오스트리아관과 덴마크관을 방문했어요. 덴마크관은 볼거리가 많지 않아 짧게 둘러봤어요. 모차르트와 오스트리아 왕실, 음악을 주제로 한 전시가 마련되어 있는 곳이에요. 볼거리가 많은 건 아니지만 클래식 음악이 흘러나오고 고풍스러운 가구와 조명이 어우러져 우아하고 특별한 분위기를 느낄 수 있었어요. 오스트리아 전통 의복과 생활용품, 다양한 공예품도 전시되어 있어서 당시의 문화를 엿볼 수 있었어요. 피아노이진칸 투어를 마치고 니시무라 커피를 방문했어요. 서양식 인테리어와 고풍스러운 분위기 속에서 커피를 즐길 수 있는 곳이에요. 카페 입구에는 초록색 식물과 작은 정원, 연못이 조화롭게 어우러져 있어서 벌써부터 기대가 됐어요. 내부는 클래식한 가구와 소품 덕분에 옛 시대로 온 듯한 분위기가 느껴졌어요. 로열 밀크티와 사과 사구가 들어간 케이크를 주문했어요. 큼지막한 과육의 아삭한 식감과 부드러운 치즈 풍미가 좋았지만 시나몬 향이 조금 강해 아쉬웠어요. 로열 밀크티는 향이 좋았지만 차의 맛은 조금 연했어요. 맛은 아쉬웠지만 카페 분위기가 좋아 여유롭게 차를 즐기기 좋았어요. 호이안 히메지와 고베 여행을 마칩니다. 다음 여행지는 교토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